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김태석 제주도의 의장을 모시고 올 한해 제주 현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 의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석입니다. 네, 2019년 새해가 시작됐고 얼마 전에는 설도 지냈습니다. 예. 연휴 기간에 이제 제주도민들 민심 파악하셨을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연휴 기간뿐만 아니고 올해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만나 뵙는 도민들마다 IMF보다 더 힘들다. 특히 또 자영업자분들이 그 고통과 그 고민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예. 지방 정치, 지역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분들이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안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2공항 문제가 사실은 갈수록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면서 어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국토부의 좀 일방적인 추진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 국장님이 아까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민주주의 가장 기본이 원리가 뭡니까? 절차적 정당성 아닙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은 그 목적이 찬반 여부를 따라서 민주주의의 그 기본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그 사업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저항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저항으로 인한 갈등은 또한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 그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2공항이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그 선한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그 선한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즉 도민을 배제하고 도민이 의사를 통합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그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은 원희룡 지사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이 제3자적인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 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내용은 좀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제주도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본계획 용역 중단 요구 정도는 해야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은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정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집합하는 곳입니다. 용광로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찬반이 따로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중단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했을 때 찬성하는 분들이 그 의견을 의회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찬반 의견들을 용해시켜 가지고 그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폐회사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의견을 종합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 MBC가 설을 앞두고 도민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9%,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43.8%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9.1%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이제 찬성 여론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는 많이 달라진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민들의 그런 민심을. 약간 답변을 좀 뒤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관광객 500만 시대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013년도에 와서 관광객 1000만 시대가 됐고 2016년에 관광객 1500만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환호했죠. 그런데 가만히 봤을 때 관광업계라든지 제주 도민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2005년, 2010년대가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관광객은 줄어들었지만, 관광객은 그 2016년에 2,500만에 줄어들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관광객 총량은 늘어났지만 관광객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는 2014년도부터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관광객이 이 늘어나는 총량과 관광객이 그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면은 도민의 삶의 질이 그만큼 어떻게 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2공항도 무조건 문을 열어놓고 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는 양적 관광의 신호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2공항이 그 양적 그 신호를 제주도민들이 이제는 의식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 의장께서는 제2공항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2공항의 필요가 비롯하는 그걸 떠나가지고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섬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력이라는 문제를 많이 쓰는데 환경 과부하라는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부하라는 문제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그 오폐수 문제, 그 지금 제주 바닷물이 좀 썩어가고 있고, 또 쓰레기 문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주도가 가능한 한 수용 능력이 어디까지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제2공항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주도가 2천만, 3천만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제주도가 한라산이 지탱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제주섬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만이 제2공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그 후순위에 나와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제2공항만큼 뜨거운 게 이제 영리병원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해 견해를 물었는데요. 반대한다는 답이 60.6%, 10명 가운데 6명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의견은 32.7% 나왔습니다. 지난해 공론조사 결과도 반대였는데 사실은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공론조사위원회를 그 원희룡 지사가 받아들였다면 그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신호입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그 결정을 수용하겠다, 불수용하겠다는 차원을 떠나간 거거든요. 공론조사라는 것은 뭐 도민들에게 좀 쉽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 민주주의 직접 우리가 참여하는 그 투표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일종의 공식화된 여론인데, 이 여론을 무시해 가지고 본인이 이것을 불수용해 가서 조건부 허가를 냈다. 이것은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주 지방 정치, 지역 정치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아마 원희룡 지사가 범하지 않았나. 그런 해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의장께서도 원희룡 지사의 그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가 잘못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그럼 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을 뒤집으라? 불가능하죠. 그 지사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인허가 나간 과정을 우리가 그 도민들이 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은 지사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지사가 갖고 있는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다 뿐이지 이미 집행된 인허가 결정이 나간 걸 대해서 뒤집으라 그러면은 지사가 그걸 뒤집겠어요? 자기 그 파멸로 가는 길인데. 영리병원 조사에 하면서 이것도 같이 물어봤는데요.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이 원희룡 지사 퇴진 운동에 대해서 예. 어떤 의견인지요. 반대 의견이 45.5%, 찬성 42%로 오차 범위 내 찬반이 팽팽합니다. 사실은 지난해 9월에는 거의 60% 지지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시민사회단체에는 올 하반기에 원희룡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도지사 이런 쥔퇴 문제에 대한 도민 여론 어떻게 45%나 43%는 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격의 문제가 되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공론조사위원회를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그런 의사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그것을 뒤집고 뭐 시쳇말로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지사의 그 한마디가 진짜 창문 같은 무게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사뿐만 아니고 의장인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언제든지 주민 소환에 당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아까 신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지사든 의원이든 의장이든 자질과 자격의 문제가 대두되면은 언제든지 주민 소환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하에 정치나 행정이 임한다면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가 그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로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그 주민 소환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이 있는 걸로 있다는 게 저 의장님의 생각으로 읽어도 됩니까? 타당성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그 주민 소환을 하는 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요건을 받아들인다면 그 요건에서 또 충족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심받는 거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떤 제항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사뿐만 아니고 의장인 저도 또 의원들도 다 똑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행정사무조사 관련입니다. 제주도의 가슴 겁니다. 초기에는 사실은 제주도에서 조금 그 패착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신화 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고가 단초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대규모 개발 사업장 22군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연말까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특위에서 어떤 그 원칙과 기준을 갖고 좀 이 행정사무조사 진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행정사무조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는 그런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즉 미래지향적이고 소위 말하면 컨설팅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그 호통치는 게 아니고 그 토론식이 어떤 그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누구의 잘못을 떠나가지고 뭐 잘못이 일어나면 그건 당연히 이건 뭐 비판받아야 되고 어떤 페널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공무원들이 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그 행정이란 게 재량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만들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 의회하고 행정부 간에 그 견해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충돌을 다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 아까 좀 표현이 좀 저속할 수도 있으나 빠져나가는 구멍을 차단하는 그래서 그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앞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도민들의 의견은 사실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러겠죠. 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결과 예. 어떤 절차상이나 내용적으로 어떤 위법 행위 그리고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된다고 해서 이걸 다시 소급해서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그거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례형 주거단지가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라는 것은 절차적 그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그 절차에서 하나만 빠지더라도 원인 무효가 되는 게 그 행정행위입니다. 그 이번 예래동 대법원 판단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신화역성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절차적인 문제를 빼뜨렸다고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행위가 그 원인 무효가 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하나에서 있어가지고 아까 이게 이야기했듯이 행정부와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가 위원들 간의 어떤 충돌은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 아까 그 또다시 표현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 이거를 이제는 차단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 컨설팅을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만일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행정사무조사 결과 규정 위반 행위 그리고 예.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뭐 사법기관 그 수사 의뢰까지도 다 그거는 제한 없이 해야 된다고 예.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인데 그 허창호 부의장이 지금 행정조사위원으로 이제 판단했는데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받아보겠다고 그 행정사무조사 때 발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그 의견이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그 의견이 대다수라면은 뭐 글로 가야만이 올바른 그 방향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락관광단지 예. 그리고 2호 유원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송악산 개발 사업도 있었습니다. 예. 제주도의 그 환경 영향 평가 예. 절차를 통과했고 물론 오라 관광단지 사업은 지금 도후에 계류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2호 유원지 예. 그리고 송악산 개발 사업 예.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 제주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 전에 저는 원희룡 지사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지난 선거 때 항상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설거지론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설거지만 했다. 오금민 지사 때 해놓은 설거지만 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대규모 개발 행위를 단 한 건도 허가해 준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이 기회에 와서는 지금 한꺼번에 지금 물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과연 어느 쪽이 원희룡 지사의 철학에 맞는 건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송악산 개발을 통과시켰는데 과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그만한 독립적인 것인지, 지사의 철학과 그 지사는 분명히 송악산 개발은 어렵다는 뜻으로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심의 동의안이 과연 위원들이 그 지사의 철학과 어긋나는,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혹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과연 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제가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의회를 얘기했는데 의회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해봐야 되겠죠. 심의를 하고 다음에 그것이 기술적인 심의는 이미 환경영향평가 심의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또 들여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회는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이라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문제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결단은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주도 행정 절차가 끝나면 이제 의회에 보통 동의안이 이제 오는데요.
과거 전례로 보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제주도의회에서 통과 의례식으로 예. 뭐 어차피 좀 시간만 걸리지 통과시켜 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런 우려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도 뭐 설 민심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경제가 어렵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500만, 1000만 관광객이 들어올 때는 제주 경제가 좋았는데 1500만 관광객이 할 때부터는 그 2014년도부터 부가가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 중에 한 두 가지를 들려고 하면 저는 공급 과잉에서 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공급 과잉에서 숙박업이 난립으로 인해서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있으니까 제살가격이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관광객들이 그 여기서 소비하는 패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소비 그 구조가 한 몇 개의 사업체로 독점화되기 때문에 돈이 순환되지 않고 한 곳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돈들이 분산돼야 그 경기가 흐를 거 아닙니까? 경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근데 분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돈이 역외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형식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 의회가 그런 것들을 짚어내야 되고 짚어내야만이 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존재의 이유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아마 뭐 형 국장님이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흐를 일은 없다. 저는 단언합니다. 어쨌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동의안 제주도 의회에서 과거같이 요식행위식의 그런 심의는 없다. 요식행위란 표현을 하지 맙시다. 통과 의례식의 그런 그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명히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카지노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카지노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기존의 카지노 영업장을 옮기려고 하면 사실상 신규 카지노 신규 허가와 같은 그 준하는 그런 엄격한 규정이던데요. 이 개정안을 놓고 어쨌거나 카지노 있죠. 업계에서는 이게 너무 과잉 규제다. 그래서 아마 반대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제주도도 그 법제처 자문 결과에 따라서 좀 상위법 그 위반된다.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장을 변경하는 근거 내용이 없는데 조례에서 이럴 때 저럴 때 옮긴다, 옮기지 말라 이런 근거를 담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게 이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금지를 해가지고 그 어느 한쪽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는 건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그 만드는 기관이지 법적 판단을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때 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입법정책관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법적 판단도 합니다. 근데 여기 대전제가 있는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다는 그런 대전제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금지 원칙과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역시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변경 허가를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냐면은 변경하거나 신규하거나 지금 현재 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대형화, 카지노 대형화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소형 카지노 8개 있는 것보다는 대형 카지노로 재편해서 그야말로 그 어떤 그 카지노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느냐. 예컨대 싱가포르를 예를 들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겐팅하고 다음에 센즈라는 그 카지노 그룹이 2개가 카지노 운영하고 있는데 그 소형 카지노 거기는 없습니다. 그 대형 카지노에 인해서 그 막대한 그 수입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싱가포르 그 지금 총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모기나 병해충이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집 문을 다 잠글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기를 통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집 안에 공기를 선선하려고 그러면 문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뒀을 때 모기나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모기나 병해충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총리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방충망을 설치하면 된다. 대형 카지노의 문제는 그러한 그 싱가포르 카지노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카지노 감독 규제위원회라든지 카지노 감독을 엄청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체 방법을 해요. 대형 카지노들은 자체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건 존폐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 국장님 알다시피 지금 소형 카지노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뭐 몇 년 전엔 그 고객이 돈을 땄는데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대 문제도 발생했고 그건 그 카지노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형 카지노 한 2개, 많게는 뭐 한 10년이내로 한 3개 정도로 재편해서 그 싱가포르처럼 카지노 감독 규제위원회를 두는 게 차라리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어차피 제주도가 카지노가 8개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 그걸 8개를 뭐 강제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카지노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만들어 가면은 소형 카지노는 스스로 그 자구책을 모색해서 뭐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런 그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뭐 지난해 뭐 안 그래도 뭐 지방선거 예. 이런 좀 어수선한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실은 그 제주 신화월드 예. 그 대형 카지노 오픈하는 과정에서 도민 일각에서 이거 참 얼렁뚱땅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그게 아마 제주도 도의회 뭐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자평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도의회는 의견 청취 기능이 있고 강제 기능은 없습니다. 예, 의견 청취를 해서 그것이 그 했던 거고 도의회 의견을 냈던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이 어떤 거냐? 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일자리 창출센터라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100억 출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저는 사실은 그 전에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나는 지사에게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신규 허가를 내줘라. 그건 도정 그 현안 질문 때도 얘기를 했어요. 신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아니 변경 허가나 신규 허가나 대형 허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허가를 내줬을 때 이제까지 카지노 업체 관례상 라이선스 피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한 약 1,000억 이상이 됩니다. 라이선스 피가. 그걸 공식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라이선스 피, 그 면허증을 내주면서 상생 발전 기금으로 해서 지역에 내는 게 보편적으로 한 1,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변경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변경 허가 해주면서 이익된 게 뭐 있죠? 우리 제주도가? 대형화를 해주면서 모든 걸 다 내줬잖아요. 그런데 신규 허가를 내줬을 때는 라이선스 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우를 범하지 말자고 해서 저는 그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정말로 중요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도 그
발전기금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다음에 이제 면허 재발급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규정을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했을 때도 그 재발급할 때도 그 카지노들이 지역에 그 상생 기금을 냅니다. 그게 한 300억, 500억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같은 조건이면은 돈 받아서 나쁜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교육이라든지 복지했으면 좋잖아요. 그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예. 올해 관심사는 이게 제2의 신화월드가 될지도 모르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사실은 앞으로 예. 뭐 올해 내년 아마 제주 지역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승인. 물론 지난번에 그 도지사가 나와서 대담할 때는 시설을 확충하는 거하고 카지노 승인 내주는 거, 변경 승인이 될지 그게 신규 허가가 될지는 모르는데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그런 어줍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형 국장님하고 우리 지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말장난은 안 하는 게 좋다. 지사가. 말장난입니까? 그렇죠. 그건 말장난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그래서 가져왔는데 관광 숙박업 조정 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2015년 8월 23일 날 관광 숙박업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 나갑니다. 제주도가. 근데 거기에 변경 승인이 뭐냐? 관광호텔, 일반 호텔 이렇게 위락시설이 나와요. 위락시설 15,500평방미터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로 쳐가지고 카지노 영업장 9,120평방미터 나와요. 그럼 이거 승인해 줬습니다. 이거 승인해 줬어요. 이 관광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여기에 분명히 위락시설 15,500평방미터, 카지노 9,120평방미터를 그래서 그 사업 변경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카지노 영업 허가를 안 해준다. 말장난이잖아요. 현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신뢰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영사상 신뢰 보유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 행정의 그 책임성, 이건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내가 이걸 해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업 변경 승인할 때 저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카지노 마냥 거기는 사업장 승인을 해줍니다. 건축 그 설계할 때. 그 다음에 그 사업자의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사업자의 자격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사업자 이걸 따져야지. 사업장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사업장 허가를 안 해준다.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안 맞잖아요. 이걸 말장난으로 표현하는 게 제가 잘못인가요? 그럼 원희룡 지사가 네. 이렇게 말장난인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입장을 공개 토론 석상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이게 도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도지사라면은 행정에 대한 책임, 그 담보성,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녹지병원에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행정이 해준 거잖아요. 2015년 8월 3일 날 명치가 돼 있어요. 그럼 드림타워 카지노 같은 경우는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줘야 되는 그게 변경이든 신규든 저는 그렇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미 그 건축 시설 변경 허가를 내준 그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도가 내인가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사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 공무원도 아니라 그래요. 공무원들도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건 이원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업장은 허가 변경 승인해주고 다음 사업
영업 허가는 안 해주겠다. 이런 이원화 정책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개발 사업장 물어볼 때 제가 한 가지 빼뜨린 게 있는데요. 특별 개발 특정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예. 지금 자본 검증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올해 6월까지 한 3,300억 좀 예치하는 조건을 지금 달았습니다. 예. 예. 뭐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좀 과한 예. 거다. 아니, 아니 그거는 좀 뭐 필요하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는 거를 떠나가지고 예. 난 이거 어떤 법인체를 떠나가지고 자 투자를 하려고 하면 3,300억이라는 거를 소위 데포짓 관광용어로 이제 선입금 시키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빼내려고 하면 어떤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인체 이사회라든지 그 승인이 있어야 돈이 빼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허가도 안 났는데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3,300억을 미리 선입금 시켜라. 이런 행정이 과연 타당한 행정이냐? 난 오라관광단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주도가 앞으로 투자 유치도 제주 국제자유도에서 되고 그 여러 그 투자자들하고 공생하면서 살아가려 그러면은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선입금 시키는 그러한 투자가 전 세계에 과연 있는가? 라는 걸 난 그 제주도에 되묻고 싶어요. 자본검증위원회라는 것도 있는가? 나도 되묻고 싶어요. 오라관광단지 그 프로젝트를 승인, 찬반을 떠난 문제입니다. 절차의 문제잖아요. 그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이 촉발된 계기는 사실은 물론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어서 의회에서 자본검증이 필요하다. 그거는 해서 사실은 제주도 차원에서는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본검증을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그 객관적인 위원회 차원에서 그럼 자본검증을 해주시오 해서 한 부분이어서 일정 부분 의회 차원에서 필요성이 했는데, 있는 거 아닌가요? 의회 차원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10대 때 운영위원장이었어요. 운영위원장인 저도 보도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보도를 보고서 알았어요. 자본검증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은 의장과 지사의 관계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자본검증을 요청을 의회에서 했다. 의장이 요청한 거지 의회가 요청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지 않느냐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요청한 거다. 운영위원장은 저도 몰랐던 사안이니까. 하여튼 그거는 뭐 차치하고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제주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본검증하자는 취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결론 낸 게 3,300억 만약에 예치 조건이다. 그러면 뭐 일부 도민들은 뭐 좀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갖다 예치하는데 그거 나도 좋아요. 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절차적으로 과연 정당한 거냐를 따지자는 겁니다. 행정이잖아요. 공공행정이잖아요. 공공행정이 민간이 하는 그런 일을 해서 법에도 없는 절차에도 없는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공공행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자와 각국과 이제 공생해야 될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라면은 투명한 행정, 정당한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찬반의 문제를 떠난 겁니다. 돈 들어와서 싫어할 돈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론조사 해가지고 자 3,300억 그 유치 선입금 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 합시다. 아마 내가 생각해 80% 이상 동의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3,300을 유치하는데 이러한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은 또 여론조사는 방향이 또 틀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앞으로 공공행정을 해나가는 데서 그 책임성 문제라든지 신뢰성 문제라든지 이걸 하려 그러면은
더 투명하고 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거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치를 하든 뭐 예치를 안 하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그 예치하는 조건까지 포함한 자본 검증 결과가 천성 나중에는 제주도 의회에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제주도 의회에서 평가를 하게 예, 되겠네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 예. 자, 지금 그 오라관광단지가 지금 절차적으로 다 행정에서 맞췄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동의했고, 근데 이제 의회가 10대 의회에서 자본검증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본검증 하고 다음 또 예치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의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 다 이제 충족시켰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발등 우리가 찍은 거예요. 의회가. 도도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고. 모든 것을 자, 니네들이 해주라 그러는 거 다 해줬다. 근데 이걸 부결시켜? 어떻게 부결시킵니까? 그것도 서로 신뢰 보유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이 공공행정의 책임성이에요. 정치 집단의 책임성이고. 그래서 조건을 그렇게 함부로 달지 말자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조건을 달아서 조건을 다 자, 이 조건 다 충족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충족했는데 부결시켰다? 이런 딜레마가 나오는 겁니다. 자본 검증은 어차피 지금 그럼 진행 중인데요. 예, 예. 나중에 자본 검증 결과를 뭐 평가하는 그런 그 시기까지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원칙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이 오라 관광단지 자본 검증에 있어서 좀 조언을 좀 원칙적으로 해주시죠. 지켜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갖는 투명성. 제가 지금 이번에도 지사하고 지금 뭐 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는데, 예컨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들만이 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폐쇄적으로 결정을 해요. 제주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공개하자는 거예요. 그 회의 내용을.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작년에 가봤는데 거기는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관광개발심의위원회란 민간단체에서 심의를 하는데 회의 내용 예를 들어서 김태석이 발언 내용이 그대로 다 공개돼요. 생중계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만큼 자기 책임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자기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밀실에서 20몇 명이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 운명과 제주도 환경을 그들이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공개하란 말이야. 그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신뢰를 얻으면은 그런 갈등이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그 공개된 회의에서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됐다. 도민들이 어떤 의의를 제기해, 저건 맞다 하면 갈등이 최소화될 거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공개가 되면은 모든 그 제주 지역의 그 정책 결정하는 과정 이런 거를 심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결정만 하지 책임은 안 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어때요? 도지사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4년 후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어떤 책임도 안 져요. 막강 권한이 있는데. 그럼 적어도 이건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 얘기해 보죠. 뭐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행정구역 그 개편한 내용 제주도 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의회에서 지금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도민들 관심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 혹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시장과 시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서 시장과 시의원 모두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 52.4%.
시장만 직선제로 뽑고 시의원은 뽑지 않아야 된다. 24.6%. 그리고 현행 행정시장 체제 유지가 15.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행계위 권고안, 제주도가 제주도에 제출한 그 동의안 내용하고 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MBC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KBS나 그 제주일보 여론조사는 또 서로 이제 물론 그 시점이라든지 여러 그 질문 방법에 따라서 그 방향이 틀려지겠습니다만은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발을 딛고 일어서는 게 정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기초의회를 그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하는 안을 올려놓고 국회가 그것을 동의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10년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 해서 이제 국회로 올렸을 때 국회가 과연 자기 부정을 하겠느냐?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물론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 2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문재인 정부의 일이고 국회는 또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뭐 3당, 4당이 합의를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또 행정시장 직선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전주시가 약 인구가 한 67만입니다. 제주도 인구하고 비슷한데, 근데 거기에는 행정구가 2개 있어요. 전주시장도 4년제 임기를 보장받은 주민이 뽑은 시장도 67만의 인구를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행정구를 두고 있어요. 2개의 행정구를. 그런데 제주시장, 제주시 인구 50만입니다. 대도시에 들어가요. 그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지사가 임명하는 2년짜리 행정시장이 과연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안 된 행계의 그 생각은 내가 읽지는 못했지만 최소한도로 행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니냐. 인구 50만이 대도시를 이제 커버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과연 80을 한가?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이상만 가지고 현실이 벽에 부딪혀서 세워라 내워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그걸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실현 가능성은 예. 불투명하다. 예, 그런 점에서 보고 계시다는 문제고, 행정 권역 조정 내용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제주도 행정구역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렇게 지금 현행 2개 시를 4개 시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가 53.8%, 찬성 38.5%, 한 15.3% 반대가 높네요. 어쨌거나 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구역 변경, 이 2개 부분이 사실은 행계위 권고안 내용하고 다 반대되는 도민 여론조사 행계위 나왔습니다. 행계위 권고안 쪽에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건 그 구역의 문제인데 그 구역에 보면 인구 편차 너무 커요. 저쪽 그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시하고 그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시하고 인구 편차 너무 큽니다. 인구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게 저는 행정구역을 하는데 가장 정의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권고안 이 4개 구역으로 나누는 설사 안에는 4개 구역을 조금 비정상이라는 아닙니다.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4개 구역이든 3개 구역이든 5개 구역이든 간에 적어도 인구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그 구역안이 필요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의장께서 개인적으로 행정 권역을 조정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구도 있고 뭐 경찰서별로 돼 있는 그런 구역도 있고 뭐 현행체제도 있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요 4개 안도 있고 어떤 안이 인구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안 쪽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개든 4개든 간에. 구체적인 안을 좀 이 그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그건 뭐 있을까요? 도민들이 결정하는 일이고 이거는 행정체제의 그 구역은 도민들이 생존권 문제와 여러 가지 편의성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의회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조례로 이 의회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민들의 의견이 거의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장 좀 마치면 예. 도의원 출마를 안 하는 게 관례더라고요. 예지까지 그래 왔습니다. 예, 내년 총선도 있고 행정시장 뭐 직선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치 행보를 좀 궁금해하시는 도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도민들에게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의장된 지 한 8개월도 지금 안 된 상태고 지금 임기가 지금 1년 반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차기 정치 행보를 얘기한다는 건 도민들의 상당히 누를 끼치는 일이고 제가 의장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는 그 보이는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구상은 있으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거는 어렵다 이 정도로 이해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어쨌거나 정치는 자기 그 바운더리를 설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갈 수 있는 길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말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 한 30초 정도 마무리. 마무리 발언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게 서로 이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조동화 시님이 이런 시가 있어요. 나나 꽃피어라는 시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2019년은 황금돼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힘들지만 꽃을 피워가지고 제주도가 2019년부터는 꽃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김태석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소통과 협치, 도민 상생을 위한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